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알아보면서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죠.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특징주를 꼽는데 뭘 골라야 많은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뜨거운 종목들 5개를 골라봤는데 먼저 어떤 종목인지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주, 안 볼 수가 없겠죠. 두산테스나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하고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시장 안에서 강한 상황인데요. 모처럼 만에 이런 강세 속에 두산테스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동훈, 아나텍 등도 오름권역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전반은 물론이고 두산테스나에 대한 의견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OCI홀딩스인데요. OCI그룹의 올해 가장 큰 변화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일 겁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작업이 이달 말에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순수 지주회사로서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OCI홀딩스, 오늘 화학주의 강세 속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 개별 재료까지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호실적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한 LG엔솔이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실적도 경신하면서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 강세를 시현하고 있죠. 현재도 강한 흐름,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국내 증시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OCI도 이런 기대감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화솔루션도 이 안에서 강세 시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흔들림 없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 이 시점에서 올라타도 되는 건지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볼 텐데요. 이 종목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좀 급등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자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난 2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을 의미 있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아무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호실적이라는 게 좀 키워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두절미하고 이 종목 바로 볼게요. 두산테스나 반도체주입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5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죠. 호실적 덕분에 오늘 시장의 활기가 정말 뜨겁게 나고 있어요. 네.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떨까요? 이게 좀 계기가 돼서 반도체주가 좀 오를 수 있는, 왜냐면 하반기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도체 업황 바닥 이야기가 2분기 때 나왔다가 지금 이제 3분기가 이제 바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는 1분기, 2분기 바닥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미뤄져 가지고 3분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바닥 어느 정도 조금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이 2조 2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2조 4천억이면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2분기 때 6천억대 나왔던 거에 비교하면 2조 4천억이면 굉장히 좋죠. 아마 4분기 때는 3조 4천억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마 2분기가 진바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바닥 쳤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기대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준 수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앞서간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올라가는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장비주인 테스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 5회 의견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시 주가 흐름 보면은 지난해 말이었죠. 바닥 확인하고 그때가 2만 원이었더라고요. 네. 오늘 주가는 지금 5만 원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올랐어요. 3분기에도 성장은 지속된다 리포트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오른다라고 보시는 건 거잖아요. 네, 일단 얼마까지 갈까요? 실적의 추정치를 놓고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하면 저는 6만 원대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제시드리고 싶은데 네.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 1조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표현이 맞죠. 그렇죠. 근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장 가동률이 그동안에 50%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70%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반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냐 아니면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을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감산 효과가 조금 더 두드러진 그러니까 수요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메모리 쪽보다는 여전히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매출보다는 결국에 이제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언제 사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사느냐의 문제를 좀 고려해 보면 지금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이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처럼 저는 상승하는 캔들에 적극적으로 좀 붙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나타냈을 때 종가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 보신다.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력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이 종목은 6만 원까지도 고점을 높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지는 말고 좀 조정받을 때 종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두산 테스나 반도체주 대표로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2차 전지일 수도 있고요. 태양광 관련한 재료까지 있고요. 여기에 또 지주회사라는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이죠. OCI 홀딩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의 매력이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팻말로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 엇갈렸어요. 최청현 대표님은 X, 그리고 본부장님은 O의 의견이었는데요. 볼게요. 오늘 OCI 홀딩스 2차 전지 강세 속의 동반 상승도 있지만 이 개별 재료, 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상승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주회사 전환은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주가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영역에서 또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OCI 홀딩스를 X로 들었는데 좀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우리 조금 잠시 후에 나올 하나 솔루션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또 같은 태양광 업종인데 네. 이거는 소재 쪽이지 않습니까? 그쵸. 소재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지금 태양광 업황을 보면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태양광 업체를 많이 견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규제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규제를 안 하면은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로컬 업체들이 왜 중국은 규제하면서 한국은 왜 특혜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규제 영향에서 아직까지는 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실적은 지금 현재 그 OCI 홀딩스 보면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올 3분기나 4분기 때 늘어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큰 기대할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주회사라는 이 좋은 이슈가 있긴 한데 이게 너무 과거부터 언급이 됐던 네.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호재가 되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실적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의 X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O의 의견이었어요. 좀 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을 찾아봤는데 기관이 11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사고 있더라고요. 네. 저라면 기관 따라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관은 믿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기관 수급의 신뢰도를 좀 보이기에는 우리 편이 아닌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OCI 홀딩스만 바라보고 지금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전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당장 유가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장기화가 되고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미국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온 만큼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OCI 홀딩스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규제에 대한 그늘은 아직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관심권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인 시세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님하고 의견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네. 골자, 큰 맥락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매력이 살아있다라는 게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제가 여쭤봤던 단순한 질문이었죠. 기관 따라 한번 사봐도 되겠습니까의 의견은 그건 좀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닌 지 오래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저런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OCI 홀딩스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엇갈렸지만 그래도 큰 골자는 비슷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전부터 너무 핫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호실적 이야기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의 관점에서 두 분 팻말로 알아볼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O의 의견으로 LG엔솔의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이번에 호실적을 이끈 게 미국 IRA 세액공제 혜택 영향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볼까요? 세제 혜택을 이제 받는 건데 사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오늘 그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서프라이즈거든요.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10%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실적이 정말 좋고 주가 흐름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뭐 대장주 뭐 저 배터리 셀 대표주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 에코프로와는 전혀 다르게 하락세였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은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도 아니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서프라이즈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네.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뭐 주가가 중기 우상향 흐름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적 부진한 거 아닌지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걸 뒤집었기 때문에 더 어닝 서프라이즈인 네. 상황. 여기에 3분기는 물론이고 4분기까지 호실적이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오긴 오였는데 내용 네. 비슷할지. 일단 뭐 2차 전지의 강세장이 실적 시즌을 계기로 좀 연속성을 띨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실적 잘 나온 기업을 매수 안 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적이 잘 나와야 올라가는 것이기 네. 때문에 더욱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부진했어도 그것을 좀 엎어주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 네. 굉장히 큰 관심도가 있잖아요. 일단 그것들을 보여준 기업이 어제 LG전자, 오늘 오전에 이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수가 어찌되었든 글로벌 대내 환경이 어찌되었든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는 데는 저는 O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붙죠.
그러니까 시간이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 단기간 안에 내가 물려 있는 가격대, 소위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 하면 50만 원 중후반대가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빨리 올라오겠다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하실 텐데 저는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온 것은 맞지만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또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렇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캐파 증설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장을 짓거나 캐파 증설을 할 때 100만이 들었다면 이제는 뭐 150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긴 좋겠으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다시 사 모으는 것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변동성을 노리실 분들은 조금은 더 2차 전지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온데 지금 50만 원 중반대의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그렇죠. 분석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49만 원 선 거래되고 있거든요. 55만 원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 추가 매수하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비중 확대하면서 자금을 한쪽에 물리시기보다는 네. 일단은 그대로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이 더 우세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오로 일치가 됐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화 솔루션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미국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팻말 두 분 의견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엇갈렸습니다. 최창현 대표님 X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주셨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뭐 이런 말들이 미국 안에서 나왔나 봐요. 지금 그 내용이 네.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하나 솔루션 주식을 가지고 네.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내린 이유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관련해서 메이저 기업과의 그 태양광 발전 EPC라고 하는데요. 소재가 아니고 EPC 태양광 발전 시스템 공급에 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꾸 미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해결 안 되고 거기에 굉장히 주가의 모멘텀이 큰데 계약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규제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소재도 있지만 미국 EPC 업체들을 보호하기, 미국 태양광 EPC 업체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뚜렷하게 제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중국 기업은 EPC는 바로 규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솔루션도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도 보면은 일단 3분기와 올 4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글로벌 업체와의 그 미국 시장의 그 진출이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주가에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근데 저는 OCI는 조금 고민스러웠는데 하나 솔루션은 제가 매도 의견 안 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에 저는 찬성 의견은 드리지만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부진도 예상되고 글로벌 업체와의 계약 지연까지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 때문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가긴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X의 의견이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O의 의견이었는데 제가 리포트 하나 찾아보니까 한화솔루션이 토탈 에너지 솔루션 업체로
계속 변모하고 있다, 자,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내렸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에도 오해 의견을 주신 이유는요? 저는 일단 최근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금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미 악재가 대다수가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솔라 허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한 채로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사실 하나솔루션은 지난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미국 상무부의 이제 결정이 지금 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도 추가적인 이 수주라든지 실적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요지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EU 쪽에서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좀 폭발시키는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좀 또 중동의 이슈로 자기네들이 또 위험할 수 있다 보니 벌써 이제 에너지 자원부터 지금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바람이 또 미국 시장에 불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투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매수할 종목군들은 가격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만약 대장주였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뭐 역대 최고가까지 뭐 보자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는 선반영되었다. 많이 빠진 만큼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거래 연속 하한가에 이어 반등을 보여주는데 강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립니다. 최창윤 대표님 X였는데요. 지금 오늘 보이는 반등, 그 배경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적 반등이죠. 낙폭 과대.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오르긴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길게 가기 힘들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 주가의 차트를 일봉 차트 한 3개월 정도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 유상증자가 한 2,000원대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서 5,000원 가까이, 2.5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쭉 내려버렸는데, 유상증자 가격이 1,400원이거든요. 근데 1,400원 유상증자 가격인데 어떻게 2,000원대 있던 주식이 5,000원까지 올라가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의적으로 뭔가 조금 좀 오버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나 차트를 보면 너무나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거 주식이 보면 이런 차트를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차트를 보고 매매를 못 하거든요. 이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주가 차트를 보면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차트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5,000원 가까이서 지금 뭐 1,500원대까지 내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은 예상되지만, 유상증자 그 물량이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거든요. 네. 오늘 실제로 상장일은 오늘인데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올수록 유상증자의 그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은 더 나오겠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한 최창윤 대표의 의견은 X였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O의 의견이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이요? 네, 일단 뭐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밸류를 뭐 체크하고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살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최근에 저점이 1,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튀고 있는 5개의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한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최창훈 대표가 생각한 오늘의 유망주는요, 이겁니다. HPSP,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은 텔레칩스를 선택했는데, HPSP부터 매력 들어볼까요? 이 종목은 좀 특이한 사업을 하는데, 반도체 장비 업종이지만 고압 수소 관련 어닐링 업체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위험한 그 장비를 들어가는 그 부품과 소재가 굉장히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과의 그런 제품 검증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만큼 또 진입 장벽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실적이 이렇게 사업 구조가 좀 독보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어닐링 공정이 굉장히 쓰임새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세 공정 진행되고 또 HBM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 3, 4분기, 4, 4분기 실적은 조금 눌림목은 있을 거예요. 2, 4분기 때 좀 앞서서 좀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3, 4분기 때는 조금 부진할 부분은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올 정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 정도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 텔레칩스였습니다. 역시나 매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재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팹립스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 전문가 IP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전방에서의 수요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 극명하게 지금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에 저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에서 조금은 먼 이 팹리스 업체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텔레칩스를 좀 강조 드려보고 싶고 또 이제 전장용 쪽에 이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대신에 이제 22,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의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추세가 여기서 한 번 더 타게 된다라고 하면 9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저는 한번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서 1차적으로는 고점 33,000원을 목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분의 유망주까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5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